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논술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론이나 강론보다 논술에 대한 영상을 먼저 찍게 된 이유가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논술 공부가 제일 막막하고 두려웠었어요. 심지어는 시험 보러 가서도 시험장에서 논술 때문에 정말 많이 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초반부터 논술에 대한 이해를 튼튼하게 잡으시고 더 효율적으로 논술 공부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바람에서 논술에 관한 영상을 먼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먼저 제 논술 점수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의 논술 점수는 짜잔! 네, 저는 고득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18점이라는 낮지 않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논술을 정말 무서워했던 저에게는 18점이라는 점수도 정말 만족스러웠고 보람이 느껴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저는 시험 문제 푸는 것에 있어서 마지막 본론 3번에서 각각 2개씩, 유아, 교사, 학부모에 있어서 각각 2개씩 써야 되는데 그걸 잘못 보고 약간 뭉뚱그려서 한 번에 썼어요. 그래서 혹시나 감점이 많이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었는데 다행히도 키워드만 잘 들어가면 점수를 많이 깎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대로 꿀팁을 몇 가지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대본을 따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루하시더라도 재생 속도를 조금 빨리 하셔서 끊지 않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제가 언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다음으로는 제가 들은 논술 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류쌤 강의로 기초를 다지고 나중에는 배쌤 모의고사 강의로 논술을 들었습니다. 제가 류쌤을 선택한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금전적인 문제였습니다. 저는 배쌤 인강을 3학년 2학기 때 개론 인강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패키지로 끊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패키지로 끊을 수 있었다면 배쌤 걸로 모두 끊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단일 강의로 끊어야 하다 보니까 배쌤 논술이 조금은 너무 비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싼 류쌤 강의를 찾아보게 되었어요. 류쌤 강의에 대해 많이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도 후기가 좋더라고요. 류쌤 덕분에 논술 고득점 받았어요. 이런 글들을 되게 많이 봐서 그럼 류쌤 강의로 한번 결정을 해봐야겠다 하고 류쌤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류쌤의 기초, 초급, 중급까지 듣고요. 고급 강의는 듣지 않았어요. 먼저 류쌤 강의의 장점은요. 류쌤은 되게 조금 구체적으로 글을 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유아 임용도 원고지에서 줄글로 바뀌다 보니까 류쌤께서는 이제 간결하게 쓰는 것보다 조금 아름다운 글을 만들어야 점수를 높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본론 안에 주제문, 그리고 중심 문장, 그러니까 보조 문장, 그리고 또 예시문까지 모두 완벽하게 들어가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류쌤 강의를 들으면서 먼저 기본적인 틀을 갖추는 연습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류쌤은 기출로 이렇게 논술 쓰는 걸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류쌤 책에 기록된 기출 문제로 글 쓰는 거 연습하고 또 류쌤 책에 모범 사례가 한 4-5개 정도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모범 사례를 자주 읽어보면서 좋은 문장들은 제가 가져다 쓰기도 하고 따로 기록하기도 하면서 논술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류쌤 강의를 고급까지 듣지 않은 이유는요.
류쌤은 조금 이렇게 탄탄하게 글 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조금 제 글이 뭔가 너무 장황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안 그래도 글 쓰기를 할 때 되게 두루뭉실 그리고 좀 길게 쓰는 스타일이어서 시간 안에 끝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류쌤 형식대로 가면은 제가 시간 안에 논술을 다 못 쓸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용감하게 강의를 중단하고 혼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교생 실습을 갔다 왔는데 그 이후부터는 논술은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완전한 독학은 아니고요. 저는 논술 스터디를 들어갔어요. 저는 복수 전공이다 보니까 오프라인 스터디는 하지 않았고 온라인, 그러니까 이제 카페에서 온라인 스터디를 구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자신이 쓴 글을 교환하고 첨삭해주는 형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6월 달에는 민쌤 강의를 끊었어요. 그런데 강의는 거의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문풀이랑 모의고사 듣기가 너무 벅차가지고 논술 강의까지 모두 듣기에는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민쌤 강의를 결제만 하고 문제만 이렇게 다운받아서 풀어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스터디가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스터디를 하면서 제 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썼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글에서 이 문장 진짜 좋다. 이 문장 나도 가져다 써야겠다 하는 것들을 발견하면 또 그 문장은 제가 또 따와서 따로 기록도 해두고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논술은 스터디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굳이 오프라인 스터디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주고받고 서로 첨삭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신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도 들지 않고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6월 달에 모의고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혼자 그리고 스터디를 병행하면서 많이 써보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가 시작돼서는 뱃쌤 강의를 병행하면서 뱃쌤이 나누어 주시는 모의고사 문제를 시간 내에 풀고 또 뱃쌤의 모범 그 사례를 같이 공부하면서 논술 공부를 마무리해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논술 공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를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본문을 100% 활용하라입니다. 점점 갈수록 기출 경향이요. 시험지에서 찾았으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본 2021 유아임용 시험에서도요. 몇 가지 가지수를 빼고는 본문에서 찾았으면 충분히 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논술 공부를 할 때, 연습을 하실 때에도 무조건 내 생각 써야지, 내가 생각하는 거를 많이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본문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그 안에 있는 중요한 키워드들을 뽑아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공부 초반에는 논술에서 내 생각을 많이 써야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이야기를 담기도 힘들고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본문에 있는 거 그리고 지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에 충실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고득점으로 향하는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 포인트는요. 간결하게 써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초반에 너무 길게 써서 시간 내에 못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길게 쓰다 보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뭐지?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채점위원들이 얘 답을 쓴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을 쓸 때에는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모든 본론의 첫 문장은, 그리고 가지수의 첫 문장은 주갈식으로 시작해야 돼요. 예를 들어 문제에서 이 사례에서 필요한 교사의 인성적 자질을 써라 라고 한다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질이 필요하다 라고 쓰는 것보다는요, 사례의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첫째, 인내심이다.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갈식으로 먼저 답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보충 문장을 쓰시는 게 읽기에도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갈식으로 쓰셔야 심사위원들이 얘 답 썼네 하고 채점을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논술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짧게 쓰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니까 글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걸 예방하는 방법은 바로 자기만의 문장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논술 주제에 관련해서 정리된 걸 시험장에 가져간 게 아니라 문장 틀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걸 가져갔어요. 예를 들어 개념을 설명하시오 하면 무엇무엇은 무엇무엇을 의미한다 라는 하나의 문장 틀을 제가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 문제에 만약 개념을 설명하려고 나왔으면 그 문장 틀을 그대로 사용해서 들어갈 내용만 다르게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논술 작성 시간도 매우 짧아지고 또 문장도 매우 간결하고 명확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저는 실제로 시험 직전까지 이 문장 틀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또 고쳐 나갔어요.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문장 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극히 제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거고 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나요? 저는 이렇게 본론,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또 서론, 결론해서 서론, 본론, 결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장 틀을 몇 가지 제가 정해 놓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시면 개념을 논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무엇무엇은 무엇무엇을 의미한다. 아니면 무엇무엇은 무엇무엇이다. 이는 무엇무엇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문장 틀을 제가 정해 놓는 거죠. 여기 밑에 또 보면 무엇무엇을 사례에서 찾아 쓰시오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정해 놓았고요. 이 형광펜은 무엇인지도 궁금하시죠? 이 형광펜은 만약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 형광펜이 쳐져 있지 않은 것보다는 웬만하면 이 형광펜이 쳐진 문장을 사용하자라는 의미에서 형광펜을 따로 이렇게 색칠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 틀을 자기가 몇 개 정해 놓으면 어렵지 않게 논술을 시간 내에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충분히 만드실 수도 있지만 조금 그 시간을 단축해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만든 이 문장 틀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문장 틀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더불어서 저는 이 문장 틀과 더불어서 여기 보면 논술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라고 해서도 몇 가지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해야 할 것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저만의 논술 작성 꿀팁 같은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작성을 해서 실제로 시험장에도 이것만 들고 가서 보았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세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자가첨삭을 해라입니다. 네, 저는 자가첨삭은 논술 공부에 있어서 목숨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처음부터 글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그래서 글을 너무 못 써서 정말 한 7월, 8월까지도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우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글을 다듬고 자신의 논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건 많이 쓰고 많이 고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쓴 글을 다시 읽기는 매우 민망하죠. 또 자기가 쓴 글에서 이상한 부분을 많이 찾게 되면 또 자신감도 낮아지고 그럴 수 있어요. 네,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봐서 압니다. 그런데 마주하셔야 돼요. 자기가 글을 쓸 때 어떤 안 좋은 습관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지 찾는다면 자신의 글쓰기 능력을 정말 무한대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논술을 공부할 때에는 무조건 자기가 쓴 글을 다시 읽고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이거는 또 이렇게도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찾을 수도 있고요. 또 내 글은 왜 이렇게 안 좋은 부분들이 많지? 라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떻게 써야 더 명확한 글을 쓸 수 있을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논술 공부는 누군가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류쌤의 고급 파트 인강을 듣지 않고 모의고사 전까지 혼자 한 이유도 있습니다. 저는 자가첨삭과 그리고 스터디를 통해서 타인의 첨삭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논술 독학을 하는 동안에는 정말 매일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 쓰면서 첨삭을 했었어요. 이건 실제로 제가 논술을 여러 번 써보면서 담아놓은 파일인데요. 먼저 첫 번째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제가 아직 글을 못 쓴다고 생각할 때에는 하루에 글을 2번씩 썼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썼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먼저 썼습니다. 페이지는 없네요. 이렇게 쓰고 보시면 제가 먼저 첨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펜은 다양하게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 혼자서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야 돼. 그리고 또 뭘 더 추가해야 돼. 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이렇게 첨삭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첨삭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게 부족하고 또 내가 글을 더 잘 쓰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첨삭을 하고 나서는 오후 또는 저녁 시간에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시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써요. 그런데 다시 써도 고칠 게 많이 나와요. 논술 능력은 정말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고 피드백하고 또 다시 고쳐서 써보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논술 능력을 점차적으로 정교화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터디를 통해서 타인의 첨삭을 받아보는 것도 정말 좋아요. 그래도 자가첨삭은 주관적이다 보니까 내가 쓴 글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통해서는 타인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안 좋은 습관들을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개선 방안까지 마련해 주기도 하니까 정말 좋은 공부 방향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가청소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모범 사례? 네, 모범 답안을 많이 읽어보는 거예요. 저는 논술도 약간 창조적인 게 아니라 이론 공부가 기초라고, 이론 공부처럼 약간의 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인 암기가 아니라요. 약간 형식적인 암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문장이 좋을지, 어떻게 써야 읽는 사람이 더 편할지, 어떻게 써야 채점위원들이 아, 얘가 답을 썼구나, 이거 맞았네 하고 점수를 줄지 고민해보는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 도움이 되는 방법은 합격생들의 모범 답안 또는 강사님들이 나누어주시는 모범 답안을 이렇게 여러 개 읽어보는 거예요. 읽다 보면 그 속에서 아, 이거는 이렇게 쓰면 좋다. 와, 이거 이렇게 쓰니까 진짜 잘 읽히네? 와, 이렇게 쓴 글이라면 내가 채점위원이라도 점수를 잘 주겠다 라는 느낌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모범 답안을 읽다 보면 아, 이 문장은 나도 가져다 써야지 하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기만의 논술 틀에 가져와서 정리할 수도 있고요. 또 모범 답안도 완전한 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답안을 읽으면서 이거는 이렇게 고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비판적으로 읽어보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술 능력이 많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모범 답안 그리고 글들을 읽어보는 것도 정말 추천드려요. 실제로 저는 모의고사 때도 뱃쌤이 나누어주시는 모범 답안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진짜 이렇게 쓰니까 정말 간결하면서도 명확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신의 능력만 믿지 말고 죄송해요. 너무 자기만 믿지 말고 남의 글을 읽으면서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임고생 때 기출에 대한 모범 답안이 정말 많이 없어요. 그래서 더 합격생들의 모범 답안을 보고 싶은데 진짜 없다. 검색해도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우울했던? 우울까진 아니고 약간 좀 아쉬웠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써놓은 기출에 대한 모범 답안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기출 제가 공유해드릴 모범 답안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썼던 기출에 대한 답안은 제가 실제로 시험 보기 직전에 2, 3주 전에 작성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의 논술 능력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썼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정확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논술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합격생이 임고생 때 썼던 답안은 이렇구나 그냥 이렇게 보시고 또 그 부분에서 이 문장 좋다 하면 저처럼 자기만의 틀에 가져와서 붙이고 또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또 제 글을 선생님들이 첨삭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논술 능력이 무한대로 치솟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기출에 대한 답안도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이메일을 함께 작성해 주세요. 댓글을 남길 때는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공유 자료를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메일 적으시고 아까 말했던 틀이 필요하시면 틀만 적으시고 아니면 기출 답안도 필요하시면 틀 플러스 기출 답안 이렇게 적으시면 제가 적어주신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술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조금 길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필요하신 부분만 찾아서 보시고 건너뛸 부분은 건너뛰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시험장에서 마주했던 시험지와 함께 시험지 활용에 있어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제가 시험장에서 마주했던 대망의 시험지입니다. 짠! 네, 이렇게 모두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비포 사이즈로 우리가 시험지를 받게 돼요. 네, 이렇게 저는 2021 유치원 임용시험을 봤습니다. 교직 논술이 첫 번째 시간이어서 정말 떨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담을 이야기해드리자면 이게 1시간이란 시간이 평소에는 정말 긴 시간이지만 이렇게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1시간 내에 글을 완성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 의식이 있기 때문에 막상 시험장에서 글을 쓰기 시작하시면 떨리는 기분은 금방 없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빨리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긴장할 시간이 없어요. 네. 이것도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시험지를 넘기시면 문제가 나오고요. 문제도 글씨가 정말 커요. 평소에 우리는 거의 A4 용지로만 보면서 논술을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시험지는 이렇게 글씨가 크기 때문에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가시기 전에는 웬만하면 논술 문제를 비포로 뽑아서 미리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려드릴 꿀팁인데요. 이렇게 개요도를 쓸 종이도 4쪽짜리로 같이 나누어줘요. 그래서 이제 이 종이에 시험 문제를 함께 보면서 개요를 쓰게 되는데요. 사실 시험장은 대부분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책상이 정말 작아요. 우리는 평소에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집에서 사용하는 넓은 책상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부족할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공부를 할 때. 그런데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 책상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 시험지 한쪽, 그리고 개요를 쓸 비포 한쪽,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두면은 꽉 차요, 정말. 그런데 우리는 또 뭐가 있죠? 답안지가 있잖아요. 이 시험지도 놔둬야 되고 답안지도 놔둬야 되고 개요도까지 놔두려면 공간이 너무 비좁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요도를 쓸 때 시험지를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렇게 개요도를 받았을 때요. 보시면 이렇게 초안 작성 용지라고 적힌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활용하는 거 비추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고 글자가 적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좁아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글씨를 크게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말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가로로 뒷장을 사용했습니다. 뒷장에는 글자가 적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뒷면을 활용해서 반으로 접었어요.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세로로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론부터 이렇게 개요를 쓰고 다음 본론 1, 본론 2, 그리고 본론 3까지 해서 이렇게 쭉 볼 수 있게 개요를 작성했어요. 저는 이 방법 정말 강추드립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의 책상 크기가 실제로 조금 작기 때문에 그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시려면 이 개요도를 종이를 좁혀야 해요. 왜냐하면 답안지를 쓸 때 이 개요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빠짐없이 썼는지 같이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지랑 개요도랑 함께 두고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비포를 이 시험지 종이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처음에. 이걸 돌려서
반으로 접어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저한테 잘 맞고 저한테 편리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또 다른 선생님들은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몰랐는데요.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선생님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길어져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래도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논술 쓸 때 포인트 아니면 시험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공유해드린다고 했던 논술 틀 그리고 기출과 관련된 제가 작성한 답안이 필요하시면 댓글에 이메일이랑 필요하신 자료를 같이 적어주시면 보내드릴게요. 더불어서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을 얻어서 좋은 영상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영상 모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정말 열심히 힘들게 공부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 1년만 조금만 고생하시면 정말 좋은 꽃길이 열릴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매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